안녕하십니까. 달빛마루 이야기. 오늘도 그 옛날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산골 마을 한 노인이 벼랑 아래로 떨어집니다. 영감, 이 길은 저승길이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밀려난 몸이 아득한 계곡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의 마지막 생각은 손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에는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단단히 봉해진 관, 서둘러 치러지는 장례, 그리고 광에 갇혀 울부짖는 손자의 목소리.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점점 짙어지던 그때 한 충직한 하인이 계곡을 헤맵니다. 죽었다고 여겨진 주인을 찾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바위 틈에서 기적처럼 살아있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일주일 동안 벼랑을 기어올랐던 그 노인을. 비밀리에 치료받던 노인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손자마저 해치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내가 돌아왔네. 구한말 한 덕망 높은 노인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욕심에 눈먼 사람들의 치밀한 음모, 죽음의 벼랑에서 살아 돌아온 기적, 충직한 하인의 집요한 수색, 그리고 진실을 향한 마을 공동체의 힘.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명의 끈질긴 의지와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100여 년 전 어느 가을날의 진실입니다. 경기도 깊은 산골,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1895년 가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는 박만석이라는 75살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땅을 물려받은 분홍 집안이었지만 만석 영감은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을에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눠주고 이웃 간의 다툼이 생기면 정자나무 아래에서 중재를 하는 마을의 어른이었습니다. 만석 영감님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평화롭지. 마을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가혹한 법입니다. 오랜 지병으로 기침이 잦아졌고 다리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였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석 영감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 복동이었습니다. 순수한 손자 박복동. 복동이는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좋았지만 어릴 적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고로 정신 발달이 더뎠습니다. 판단력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밭에서 호박 3개나 땄어요. 복동이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오곤 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그런 손자를 애지중지했습니다. 외아들을 일찍 잃은 후 이 순진한 손자가 영감의 전부였습니다. 그래, 우리 복동이가 장하구나. 만석 영감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순한 녀석이 어찌 살아갈까? 집안의 든든한 기둥들. 만석 영감의 집에는 막돌댁이라는 늙은 하녀가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는 그녀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복동이를 갓난아기 때부터 돌봐서 친손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밥 먹어라. 막돌 할매, 고마워요. 둘의 정은 모자지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집에는 돌쇠라는 젊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25의 건장한 청년으로 만석 영감이 직접 걷어 키운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복동이와는 형제처럼 자랐고 영감님께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감님, 오늘 밭일 다 끝냈습니다. 수고했다. 돌쇠야. 돌쇠는 말수는 적었지만 영감님께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만석 영감은 몇 해 전부터 손자의 혼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영감님, 저희 딸은 아직 어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 형편이. 겉으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사정을 아는 집에서는 선뜻 딸을 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석 영감은 그럴 때마다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 욕심이 과했나 보구먼. 영감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오는 법입니다. 막돌댁이 위로했지만 만석 영감의 걱정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해 여름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약을 지으려고 이웃 마을 장터에 들렀습니다. 막돌댁과 복동이 그리고 돌쇠가 함께였습니다. 약방에서 약을 지어받고 나오는데 갑자기 만석 영감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고 만석 영감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한 젊은 여인이 재빨리 달려와 영감을 부축했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아, 고맙네. 만석 영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특별히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여인이 근처 우물가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떠왔습니다. 만석 영감은 그 물을 마시고 한참 만에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인은 공손히 절을 하고는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막돌댁이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어찌 되시오? 옥녀라고 합니다. 집은 어디고? 두 마을 너머입니다. 여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광주리를 보니 한 움큼의 나물과 감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손도 거칠게 튼 것으로 보아 고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 영감은 이상하게 그 여인이 자주 생각났습니다. 막돌아, 그 아가씨 참 마음씨가 곱더구나. 맞습니다, 영감님. 어려운 처지면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며칠 후 만석 영감은 막돌댁에게 말했습니다. 그 옥렬한 아가씨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싶구나.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참 맑더라. 우리 복동이한테는 예쁜 얼굴보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막돌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막돌댁은 옥녀가 사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돌쇠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은근히 옥녀의 집안 형편을 알아봤습니다. 옥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처지였습니다. 첫 남편을 병으로 일찍 여의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 2년째였습니다. 세 오빠는 모두 장가를 들었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고 옥녀가 밥벌이며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막돌댁이 동네 사람들에게 옥녀에 대해 물어보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아이 참 착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지. 효성도 지극하고 오빠들도 잘 챙기고. 얼굴이 좀 평범하긴 해도 마음씨만큼은 금 같은 아이지. 막돌댁과 돌쇠는 집으로 돌아와 만석 영감께 보고했습니다. 영감님, 그 아가씨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말로는 효심도 깊고 성품도 곧다 하옵니다. 만석 영감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이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겠는가. 우리 복동이를 진심으로 돌봐줄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한번 혼처를 알아보도록 하게. 막돌댁이 중매쟁이를 통해 옥녀 집에 혼담을 넣었습니다. 옥녀의 집에서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만석 영감댁이라면 이 근방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랑이 복동이라는 말에 오빠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생아, 장남 옥철이 옥녀를 불렀습니다. 신랑이 정신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 알고 있습니다, 오빠. 그래도 괜찮겠느냐? 옥녀는 고개를 들어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과부를 거두어 주시겠다는데 제가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만석 영감님은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옥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날 자신에게 고마워하던 만석 영감의 따뜻한 눈빛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몰랐습니다. 옆방에서 오빠들이 나누는 대화를. 형님, 이거 기회 아닙니까? 막내 옥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만석 영감은 늙고 병들었고 신랑은 정신이 모자라다 하지 않습니까? 동생만 그 집에 들어가면 입 조심해라.
옥철이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한 달 후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만석 영감은 직접 옥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며느리, 우리 복동이가 비록 부족하지만 마음만은 순수하고 착한 아이야. 부디 이 아이를 잘 보살펴줘. 그리고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늙은이 곁도 지켜줘. 옥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예, 할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옥녀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멀리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체구의 순한 얼굴, 어린아이 같은 눈빛. 각시 예쁘다. 복동이의 순진한 말에 옥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수한 사람을 평생 돌보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막돌댁과 돌쇠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잘 됐어. 이제 영감님도 마음 놓으시겠네. 혼례가 끝나고 옥녀가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부지런히 일했고 복동이를 잘 돌봤으며 시할아버지를 성심껏 모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옥녀가 시집 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옥녀의 오빠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아, 잘 지내고 있느냐? 겉으로는 동생을 보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집안 곳곳을 훑었습니다. 넓은 마당, 가득 찬 곳간, 장롱 속 옷가지들. 역시 부잣집이구나. 옥쇠가 중얼거렸고 옥녀는 그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빠들이 돌아간 후 막돌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오빠들이 자꾸 오는 게. 할매, 친정 식구들이 보고 싶어서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긴 한디 눈빛이 영. 막돌댁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돌쇠도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해. 그 무렵 만석 영감의 기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온 집안이 잠을 설쳤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옥녀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녀는 몰래 친정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옥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아, 우리 집이 큰일 났다. 빚을 당장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길 판이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옥녀는 편지를 꼭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빠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셋이 함께였습니다. 뒷마당 구석진 곳에서 오빠들과 만난 옥녀에게 옥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집안을 살릴 방법이 하나 있다. 그 순간부터 옥녀의 운명이 그리고 이 집안 모두의 운명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옥녀가 조심스럽게 만석 영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듣자 하니 뒷산 암자에서 요양을 하시면 산 기운을 받아 병이 나으신다고 하더이다. 암자라. 그런 곳이 있단 말이냐? 예, 할아버님. 맑은 공기를 마시시고 한 일주일쯤 계시면 분명 좋아질 겁니다. 만석 영감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며느리의 효심이 기특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구나. 하지만 이 대화를 문틈으로 듣고 있던 막돌댁과 돌쇠의 가슴에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만석 영감은 뒷산 암자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막돌댁과 돌쇠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같이 갈래요. 복동이가 떼를 썼지만 옥녀가 부드럽게 말렸습니다. 나으리는 집을 지켜야 해요. 곧 추수철인데 집에 어른이 계셔야지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할아버님은 금방 나으셔서 돌아오실 거예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요. 복동이는 아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그래, 걱정 마라. 일주일 후면 돌아올 게다. 만석 영감 일행이 뒷산으로 떠난 날 막돌댁과 돌쇠는 뒤를 돌아보며 집을 바라봤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옥녀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마을 주막을 지나가는 행상에게 그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걸 꼭 이 주소로 전해주세요. 행상이 떠난 후 옥녀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일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속 암자에서 만석 영감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기침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석 영감 일행이 뒷산 암자로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암자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공기도 맑았습니다. 만석 영감의 기침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산 기운이 좋구먼. 만석 영감은 암자 마루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 영감이 막돌댁을 불렀습니다. 막돌아, 예, 영감님. 자네는 내일 집으로 내려가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막돌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일주일쯤 더 있을 생각이네. 몸도 좀 추스르고 그런데 복동이가 걱정이야. 며느리 혼자서 저 순한 녀석을 돌보기 힘들 텐데. 자네가 내려가서 도와주게. 하지만 영감님, 제가 없으면 돌쇠가 있지 않은가. 젊은 녀석이 하나 있으면 충분하네. 자네는 복동이 곁으로 가게. 만석 영감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막돌댁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복동이 생각을 하니 영감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그럼 내일 새벽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복동이한테 할아버지가 곧 돌아간다고 전해주게. 이튿날 새벽 막돌댁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암자 앞에서 만석 영감과 돌쇠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부디 무탈하시길. 막돌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막돌댁이 돌아오자 복동이가 반가워했습니다. 막돌 할매, 할아버지는 언제 와? 곧 오신단다. 일주일만 계시고 오신단다. 일주일? 그게 얼마나 길어? 손가락으로 7번 재울 자면 돼. 복동이는 손가락을 꼽으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막돌댁은 그런 복동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옥녀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복동이를 챙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옥녀의 오빠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아, 잘 지내고 있느냐? 오빠들, 왜 이렇게 셋이 다 오셨어요?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동생 얼굴 보고 싶어서. 영감님은 어디 계시냐? 뒷산 암자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암자라 언제 돌아오시는데? 일주일쯤 계신다고 하셨어요. 옥철, 옥돌, 옥쇠 삼형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생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오빠들은 옥녀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막돌댁이 멀리서 지켜봤지만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오빠들이 돌아갔습니다. 옥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많이 괜찮으십니까? 막돌댁이 물었지만 옥녀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막돌댁은 옥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막돌댁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암자에서 만석 영감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자네 잠깐 마을에 내려갔다 오거라. 예? 저 혼자 말입니까? 응. 막돌한테 이 약초 좀 전해주거라. 복동이 배탈에 좋은 거야. 하지만 영감님을 혼자 두고. 괜찮아. 한나절이면 다녀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암자에 가만히 있을 테니. 돌쇠는 망설였지만 영감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돌쇠가 산길을 내려간 지 1시즌쯤 지났을까요? 암자 앞에 3명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만석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영감! 가장 키가 큰 사내가 천을 벗었습니다.
옥철이었습니다. 옆에는 옥돌과 옥쇠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만석 영감은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암자로 보낸 이유, 돌쇠를 마을로 보내라고 한 것도 아마. 영감, 이제 알아차리셨소? 옥철이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참 똑똑하지요. 영감을 산으로 보내고 막돌댁을 내려보내고 오늘 아침엔 돌쇠까지 내려보내도록 편지를 보냈으니까요. 옥녀가 그럴 리가. 만석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소. 영감 댁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옥돌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실 시간이오. 세 형제가 만석 영감을 에워쌌습니다. 만석 영감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보게들, 자네들 집안이 어렵다면 내가 도와주겠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도와준다고? 웃기는 소리. 우리가 원하는 건 전부요, 전부. 옥쇠가 외쳤습니다. 만석 영감은 암자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뒤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더 뒤로 가면 벼랑이었습니다. 제발 복동이만은. 걱정 마시오. 그 멍청한 녀석은 우리가 잘 써먹을 테니까. 옥철의 말에 만석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슬픔이. 이제 가시지. 옥철이 만석 영감의 가슴을 힘껏 밀었습니다. 으아! 만석 영감의 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지팡이가 허공을 그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무너지며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벼랑 아래로 쿵, 쿵. 나무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철이 벼랑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득한 깊이였습니다. 끝났다. 저 아래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 형님, 빨리 내려갑시다. 돌쇠가 돌아오기 전에. 세 형제는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즌 후 돌쇠가 헐레벌떡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영감님, 제가 왔습니다. 하지만 암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돌쇠는 사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암자 뒤편 벼랑 근처에서 지팡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감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게 영감님! 돌쇠가 벼랑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한 깊이였습니다. 안 돼! 안 돼! 결수아! 돌쇠는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감님! 영감님! 돌쇠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급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감님께서 벼랑이가 떨어지셨습니다! 뭐라고? 막돌댁이 달려왔습니다. 돌쇠야,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암자 뒤편 벼랑에서. 돌쇠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벼랑 아래로 내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깊소. 밧줄로도 이거 큰일인데. 마을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내일 다시 와서 수색해 봅시다.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돌쇠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가 떨어진 위치, 발자국들, 그리고 이건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다. 돌쇠는 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영감님의 발자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서너 명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혼자 계셨는데 누가 왔던 거야? 돌쇠의 가슴 속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옥철 삼형제가 시신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계곡 하류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신은 관에 넣자마자 단단히 봉해졌습니다. 낙상이 너무 심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옥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관을 열어 보여주지 않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 저 막돌대 표정 좀 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돌쇠는 조문객들 틈에서 옥철 삼형제를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신발을 유심히 봤습니다. 저 신발, 암자에서 본 발자국과 비슷한데. 복동이는 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복동이의 울부짖음이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나으리께서 너무 슬퍼하셔서. 옥녀가 설명했지만 돌쇠는 알았습니다. 복동이를 가둬둔 진짜 이유를. 그날 밤 돌쇠는 막돌댁을 몰래 만났습니다. 할매, 저관 속에 영감님이 아닐 거요. 뭐라고? 영감님께서 떨어지신 곳에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소. 그리고 옥철내 신발이. 막돌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영감님은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르오. 내일부터 제가 계곡을 수색하겠소. 위험하다 돌쇠야. 저놈들이 눈치채면. 괜찮소. 조심하겠소. 장례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도 관은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벼랑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첫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영감님, 어디 계십니까? 돌쇠는 계곡 중턱의 험한 바위를 기어다니며 찾았습니다. 넷째 날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쪽만 더 살펴보자.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돌쇠가 바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상처투성이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영감님! 돌쇠가 외쳤습니다. 만성 영감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돌쇠야, 예! 저 돌쇠입니다! 복동이는 괜찮습니다! 복동이 나으리는 무사하십니다! 만성 영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았구나.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영감님! 돌쇠는 황급히 영감을 업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곧장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옥철내가 눈치챌 것입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돌쇠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 오두막을 생각했습니다. 나무꾼들이 가끔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어둠 속에서 돌쇠는 만성 영감을 업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밤중 돌쇠는 막돌댁을 몰래 깨웠습니다. 할매, 일어나시오. 큰일이오. 응. 돌쇠야. 무슨? 조용히 하시오. 영감님을 찾았소. 뭐라고? 막돌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산속 오두막에 계시오. 살아계시긴 한데 상태가 좋지 않소. 할매가 와서 간호를 해주셔야 하오. 그래. 당장 가자. 막돌댁은 약초와 붕대, 먹을 것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할매가 없어지면 저놈들이 의심할 텐데. 걱정 마라. 내가 아픈 척하고 방에 누워있을 테니 너는 나 간호한다고 하고 밖에 나가지 마라 해라. 둘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만성 영감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이게 무슨 꼴이십니까? 막돌댁은 눈물을 흘리며 영감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몸에는 골절상과 타박상이 가득했습니다. 할매, 영감님은 괜찮으시겠소?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그날부터 막돌댁과 돌쇠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밤이 되면 몰래 오두막으로 가서 영감을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만성 영감이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영감님,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막돌댁이 기뻐하며 물을 떠왔습니다. 막돌이 그리고 돌쇠. 계 영감님,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만석 영감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진 것, 나무에 걸린 것, 일주일 동안 기어오른 것. 복동이는 괜찮은가?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쇠와 막돌댁은 집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장된 장례, 옥철 내의 횡포, 복동이가 광에 갇혔던 일. 그놈들. 만석 영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감님,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몸을 추스르신 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며칠이 지나면서 만석 영감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거동은 불편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돌쇠야. 예, 영감님. 마을 이장께 은밀히 전해주거라. 내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석 영감이 살아계시다고? 예. 하지만 아직 몸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저희가 비밀리에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 속에 있던 건 다른 사람의 시신일 겁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놈들 어디까지 악랄한 거야? 이장님, 영감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겁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지. 만석 영감은 우리 마을의 어른이야. 우리가 지켜야지. 이장은 몇몇 믿을 만한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히 상황을 알렸습니다. 모두들 분노했고 영감을 돕기로 했습니다. 집안의 다른 하인, 하녀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옥철 내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충직한 하인들이 돌쇠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역습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옥철 삼형제는 집안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재산 문서를 뒤지고 곳간의 쌀을 팔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겨우 주었습니다. 복동아, 막돌댁이 몰래 광 근처에 가서 속삭였습니다. 막돌할매. 조금만 참아라. 곧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복동이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막돌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철 삼형제가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이제 복동이마저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쇠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 녀석이 살아있으면 나중에 귀찮아질 수 있어.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면 돼. 옥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에 하지. 복동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또 벼랑에서? 그래, 할아버지처럼. 세 형제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 대화를 옥녀가 문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안 돼. 복동이까지는 안 돼.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가 오두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영감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저놈들이 내일 밤 복동이 나으리를 해치려 합니다. 뭐라고? 만석 영감이 벌떡 일어나려다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영감님. 아직 몸이... 복동이가 위험하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만석 영감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장께 전하거라. 내일 밤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고. 알겠습니다. 돌쇠는 급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장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믿을 만한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밤 만석 영감의 집으로 모이시오. 그 악당들을 응징할 때가 왔소. 알겠습니다. 이장님. 한편 오두막에서 만석 영감은 막돌댁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네. 손자를 구해야 하니까. 만석 영감은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내일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의와 악의 최후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옥철 삼형제는 광으로 갔습니다. 복동아, 나와라. 싫어. 나 안 나가. 복동이가 구석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밥을 안 줄 거야. 배고파. 결국 복동이는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보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할아버지 산소에 가야지. 인사드려야지. 할아버지 보고 싶어. 복동이는 순진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옥녀가 마루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사람이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환한 횃불빛이 보였습니다. 뭐야? 옥철이 멈춰 섰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 청년들, 어른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 앞을 에워쌌습니다. 이게 무슨? 옥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횃불빛 너머 한 노인의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상처투성이 얼굴, 너덜너덜한 옷, 여인 몸.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강렬했습니다. 저건! 옥쇠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석 영감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막돌떼기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내가 돌아왔네. 만석 영감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복동이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달려와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아있어! 그래. 구리 복동아, 할아버지가 왔다. 만석 영감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저 아래서. 옥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졌지. 하지만 나무에 걸렸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기어 올라왔지. 이건 귀신이야, 귀신! 옥쇠가 소리쳤습니다. 귀신이 아니네. 살아있는 사람이야. 만석 영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리고 지금은 내 손자마저 해치려 했고. 아니야. 우린 그런 게 아니라. 옥철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입 닫혀라! 마을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내 놈들이 만석 영감을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거지?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옥철이 발악했습니다. 여기 있어!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내 놈들이 영감님을 밀어 떨어뜨린 현장의 발자국을 확인했소. 그리고 영감님을 구해서 보름 동안 숨겨 치료했소. 이 자식이 옥돌이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청년들이 재빨리 옥돌을 붙잡았습니다. 놔라! 조용히 못해! 청년들이 옥돌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형님, 우리 도망가요! 옥쇠가 대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입구는 이미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이 악당들! 마을 사람들이 옥쇠를 붙잡았습니다. 옥철은 마지막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켜! 안 그러면 이 느리기를 찌르소! 옥철이 만석 영감에게 칼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하인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영감님을 건들지 마라! 우리가 있다! 막돌댁을 비롯한 하녀들도 부엌에서 빗자루와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내 놈 같은 도둑놈한테 영감님을 넘겨줄 것 같으냐? 막돌댁이 외쳤습니다. 하인들과 마을 청년들이 일제히 옥철을 에워쌌습니다. 옥철이 칼을 휘둘렀지만 곧 여러 사람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묶어라! 청년들이 삼형제를 포박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혀졌습니다. 놔라고! 그들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놈들! 어른을 해치려 하다니!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 잠깐. 만석 영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석 영감이 마루를 바라봤습니다. 옥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옥녀. 만석 영감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를 보거라. 옥녀가 떨리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 만석 영감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오빠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이 집에 와서 후회했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옥녀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을 말리지도 나를 구하지도 않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옥녀는 땅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복동이가 옥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각시가 울어. 복동아, 만석 영감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배신했단다. 하지만 각시는 나한테 밥도 주고 좋았어. 복동이의 순수한 말에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만석 영감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옥녀, 내 오빠들은 내일 관가로 넘겨질 것이다. 하지만 너는 복동이가 원한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아버님, 이 집에 남아서 복동이를 돌보거라.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옥녀는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놈들을 관가로 끌고 가라! 이장의 명령에 청년들이 삼형제를 일으켰습니다. 형님, 우리 어떻게? 다 내 욕심 때문이야. 형제들이 서로를 원망하며 끌려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석 영감은 복동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가지? 그래, 이제 안 가. 정말? 정말이야.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영감님, 푹 쉬십시오. 우리 마을의 어른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막돌댁이 따뜻한 죽을 끓여왔습니다. 영감님, 복동이 드십시오.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만석 영감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옥철 삼형제는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옥녀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복동이를 돌봤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만석 영감, 복동이, 옥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옥녀가 만들어준 떡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각시가 만든 떡, 맛있어. 그래요? 다행입니다. 옥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만석 영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할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네. 과거는 과거고 앞을 보고 살아가세.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자나무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복동이 아저씨! 복동이가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함께 웃고 뛰어놀았습니다. 만석 영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막돌아, 우리가 이겨냈구먼. 그렇습니다, 영감님. 영감님의 끈기와 마을의 힘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었네. 모두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어. 해가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저 멀리서 복동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악은 응징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한말 어느 가을날에 일어났던 박만석 영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여겨졌던 노인이 손자를 향한 사랑 하나로 일주일 동안 절벽을 기어올라 돌아온 기적. 그리고 충직한 하인 돌쇠의 집요한 수색과 막돌댁의 헌신적인 간호, 마을 공동체의 연대가 만들어낸 정의의 승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소중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첫째, 생명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만석 영감은 75의 노구로 온몸에 상처를 입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둘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도 아무리 완벽하게 숨겨도 결국 진실의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돌쇠가 놓치지 않은 작은 단서들이
막돌댁이 눈치챈 이상한 징후들이 모여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악은 결코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옥철 삼형제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마을 공동체의 연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정의는 여럿이 함께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강한 자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석 영감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옥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10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만석 영감처럼 묵묵히 선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고 돌쇠와 막돌댁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처럼 정의를 위해 함께 나서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정자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는 복동이의 모습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봄바람에 흔들리는 새싹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희망과 정의의 싹이 돋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